엄마, 그분이랑 결혼은 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5년. 저는 그저 외로웠고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행복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이면 더 외로워지곤 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요. 숫자로는 짧아 보일지 몰라도 매일매일이 정말 길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주 볼 때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만들고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아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부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보냈고 결혼 자금도 보탰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그때부터였어요. 문득문득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TV를 켜놔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김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김 선생님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지인 정도였어요. 가끔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아들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그분도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 공허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봤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정식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왜 안 되는 거죠?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아들이라면 분명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1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들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느 주말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벌어진 일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복지관에서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그분도 혼자 계시는 분인데 서로 잘 맞더라고. 그래서 엄마, 그분이랑 재혼하려고 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불편한 기색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1년 넘게 만나온 분이야. 좋은 분이고 엄마한테 잘해주시거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만나시는 건 괜찮은데 결혼까지는 좀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가 있으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나이가 있으면 외로우면 안 되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어. 그분도 괜찮은 분이고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어.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결혼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도 있잖아요. 시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속, 재산, 결국 그거였구나. 아들이 걱정하는 것도 며느리가 반대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구나. 저는 평생을 아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제가 장사하며 모은 돈, 은행에 넣어둔 예금 다 아들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모아둔 돈이에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 때문에 제가 행복해질 기회를 막겠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엄마가 어떻게 쓰든 엄마 마음이지. 왜 너희가 간섭해? 엄마가 행복하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니? 아들이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속으시면 어떡해요? 속는다고? 1년 넘게 만나온 사람한테.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철없어 보여? 거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손주가 할머니 어디 가?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반에 꽂혀 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담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저만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그 손이 저를 밀어내고 있네요. 중학교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좋은 대학 갈 거야. 엄마 고생 안 시킬게라고 말하던 그날 저는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들이 저를 안아주며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했던 것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행복하게 했다고 했을 때 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남편과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 남편은 수줍게 웃고 있고 저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가 23살이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과로 때문이었을까요? 5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앞으로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돈은 부족했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과일을 팔기도 했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것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옷도 시장에서 싸게 파는 것만 샀습니다. 외식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들은 제게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복잡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주었던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너무 희생했던 걸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손주를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가족이 깨지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김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들분께 말씀드렸나 봐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글쎄요, 잘 안 됐어요. 아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란 게 다 그래요. 부모가 행복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저야 뭐, 당신 마음 따라가죠.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제 결정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시 한번 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할 때 복지관 친구인 정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 언니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많으세요. 야, 나 소식 들었어. 아들이 반대한다며?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다 소문났어. 근데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할게. 정 언니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눈치 보면서 살래? 너 남편 떠나보낸 게 몇 년이야? 15년이야. 15년. 그동안 너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있어?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 다 보낸 거 아냐. 그래도 언니, 아들이 뭐? 아들도 다 컸고 결혼도 했고 자기 인생 사는데 왜 엄마 인생까지 간섭해? 그게 효도야? 진짜 효도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거야. 정 언니의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왜 아직도 아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걸까요?
언니 말이 맞아. 근데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서워.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 원래 진짜 가족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지금은 아들이 반대해도 내가 행복한 모습 보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제 마음을 전부 전하기로요. 며칠 뒤 저는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며느리 없이 둘이서만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아들은 불안한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텼어. 너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엄마, 저도 알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말이야, 이제 엄마도 좀 쉬고 싶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속을까봐 그래요. 속는다고?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1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야. 충분히 알아봤어. 그래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결국 돈이잖아. 상속 문제, 재산 문제, 엄마 행복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요즘 정말 사기 결혼 많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믿어줘. 엄마도 이제 다 컸어. 판단할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들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이해받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이 제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준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김 선생님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식장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친구 몇 분만 모시고요. 아들도 왔고 며느리도 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뻐요 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났어요. 결혼 후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는 김 선생님이 갑자기 꽃다발을 사오셨어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라고 하시더군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가끔 아들네 집에도 놀러 갑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들도 김 선생님을 편하게 대합니다. 손주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더니 시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만약 아들 말대로 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겠죠.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갈등도 있었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했다고 해서 내 행복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 누구에게나 행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어제 저녁 김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답더군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처음에 너무 이기적이었죠? 죄송해요. 이제 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들이 제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는 다 이해해. 내가 나를 걱정해 준 마음도 알아. 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위 잘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위라니, 우리 아들도 참 많이 변했어요. 요즘 저는 복지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말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엔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해요. 부모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결국엔 이해하게 돼요. 실제로 정 언니도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나셨대요. 처음엔 딸이 반대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정 언니도 행복한 재혼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용기를 내면서 우리 세대도 당당하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과도 대화하고 법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고려한 후에도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15년을 외롭게 산 사람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아침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오늘 밤도 저는 김 선생님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볼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오늘도 고마웠어 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부모님의 재혼 문제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고민 중이세요. 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